네,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결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6년에 한국 증시 판도를 뒤흔들 엄청난 대반전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놓치면 정말 아까울 핫 아이템, 만년 저평가의 대명사였던 지주회사 섹터에 불어올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황금 같은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한쪽 어깨엔 합병, 다른 쪽 어깨엔 IPO라는 무거운 짐을 주고 낑낑대는 모회사의 모습. 이게 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주회사들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알짜 자회사를 키워서 합병을 하거나 상장을 시켜도 그 과실은 대주주에게 돌아가고 정작 모회사 주주들은 허탈감만 맛봐야 했죠. 정말 딜레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이 불공정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증시 전체를 짓눌러 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바로 이 기형적인 구조에 법과 제도의 칼날이 정조준되고 있거든요. 지긋지긋했던 만년 저평가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정말 역사적인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분석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하필 2026년이 지주회사의 황금기가 될 수 있는지. 둘째,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체는 뭔지. 셋째,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법 개정의 핵심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뭘 사야 하는지, 전문가의 탑픽과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 전략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2026년 정말로 지주회사의 황금기가 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힌트는 바로 정책의 변화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죠. KB증권 리포트의 결론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일반주주 보호 정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2020년에도 지주회사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 여기서 키워드는 명확합니다. 바로 일반주주 보호예요. 이번 단순히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이 흐름이 바로 지주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동안 지주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짓눌러 왔던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아주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주회사가 가진 자회사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다면 그 가치를 다 합친 게 100인데 정작 엄마 회사인 지주회사 주가는 50, 60밖에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가 핵심 원인입니다. 중복 상장과 지배구조 리스크. 알짜 자회사를 또 상장시켜서 엄마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합병이나 분할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대주주 입맛대로 해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바로 그 상처의 역사입니다. 혹시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 기억나시나요?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대주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비판이 정말 거셌죠. SK와 SKCNC 합병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합병은 그냥 대주주들 좋으라고 하는 잔치구나 하는 불신이 시장에 팽배해진 겁니다. 물론 현대모비스처럼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주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덕분이죠. 이 슬라이드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왼쪽 기존에는요, 합병 비율을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기준으로 대충 정하다 보니까 일부러 주가를 누르거나 뻥튀기 하는 꼼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이제 앞으로는 기업의 진짜 실력, 본질 가치를 따지는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짜 사업부만 쏙 빼서 물적 분할한 다음에 상장시켜서 기존 주주들 뒤통수 쳤던 관행, 이젠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엄마 회사 주주들한테 미안하니까 이 자회사 신주라도 먼저 받아가세요 하고 공모주 우선 배정권을 주도록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법안 내용이 한층 더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정가액으로 하세요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남근 의원 안을 보면 최대 주주는 아예 빼고 일반 주주들끼리 투표해서 과반이 찬성해야만 그 합병을 인정해주자는 내용이 있고요. 이정문 의원 안은 만약에 불공정한 합병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내린 이사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사회가 더 이상 대주주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이, 그게 정말 현실이 될까요? 하고 의심이 드신다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화면의 그래프,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일본 증시에서 중복 상장된 회사 수가 2018년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본 정부랑 증권거래소가 지배구조 개선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자회사 지분을 100% 사들이거나 매각하면서 구조를 단순화한 겁니다. 특히 20개가 넘는 상장자 회사를 싹 다 정리한 히타치는요. 구조개혁 이후에 주가가 무려 5배 이상 폭등하면서 기업 가치 정상화가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이론은 잘 알겠고, 그래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어떤 종목을 타야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KB증권 리포트가 콕 집어준 유망주 5개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바로 SK입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32조 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고작 16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의 반값 세일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SK팜테코나 SK실트론 같은 알짜 비상장자 회사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치를 제대로 인정 못 받았지만 법이 바뀌면 이들의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면서 이 엄청난 할인율이 빠르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번 리포트에서 업중 최선호주, 즉 탑픽으로 꼽힌 LS입니다. LS의 투자 포인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비상장 자회사인 LS전선과 LSNM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전력 인프라 투자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구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 모든 수혜를 바로 이 두 회사가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이 알짜 자회사들의 가치가 LS에 제대로 녹아들기 시작하면 화면에 보이듯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과 정책 수혜를 동시에 등에 업은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J와 하나도 물론 빼놓을 수 없죠. 먼저 왼쪽의 CJ 지배구조도를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안에 CJ 올리브영이라는 엄청난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태양광 같은 미래 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적극적이죠. 오른쪽 하나의 차트는 PB 밴드인데요. 쉽게 말해 주가가 순자산 대비에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띠입니다. 이 밴드가 꾸준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시장이 한화의 노력을 인정하고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추천주는 동원산업입니다. 할인율이 무려 53%. 이건 뭐 거의 숨겨진 진주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동원하면 참치캔만 떠올리지만 사실 이 회사는 비상장 자회사인 동원 F&B, 미국의 참치회사 스타키스트, 물류회사 동원고엑스 같은 아주 탄탄한 자회사들을 거느린 종합그룹입니다. 이 회사들의 숨겨진 가치가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주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좋은 시나리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자회사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제 20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번 변화는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테마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근본적인 게임의 룰을 바꾸는 아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강력한 정책 모멘텀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KB증권이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 즉 베이스 케이스가 달성될 확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분석은 충분히 한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안전벨트부터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지주회사 투자 3계명입니다. 첫째, 오늘 계속 강조했듯이 SK팜테코, LS전선, CJ 올리브영처럼 누가 봐도 탐나는 강력한 비상장 자회사를 품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세요. 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여기서 나오니까요.
둘째, 제발 단타 치지 마세요. 이건 최소 1년, 길게는 법 개정이 현실화되는 2026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입니다. 셋째,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몰빵은 금물입니다.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위기겠지만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한 투자자에게는 어쩌면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지주회사 대반전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